안녕하세요, 다이어폭스입니다. 오늘 리액트를 이용해서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왜 다른 웹 프레임워크인 앵귤러나 Vue.js를 이용하지 않고 리액트를 이용해서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가장 우선순위는 가장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인데요. 노드 패키지 매니저에서 가장 많이 다운받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npm 트렌즈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리액트는 파란색으로 나머지 뷰와 앵귤러보다 현격히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에 가보아도 빨간색이 리액트, 노란색이 앵귤러, 파란색이 뷰, 이렇게 리액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가장 큰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렇게 스택 오버플로우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을 많이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접근 방법이 됩니다. 스택 오버플로우에 가서 보시면 테크놀로지, 모스트 파퓰러 테크놀로지에 웹 프레임워크를 보시면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jQuery인데요. 이 jQuery는 이제 점점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요. 보시면 그 다음으로 리액트를 많이 사용하고, 리액트 다음으로 앵귤러,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장고도 밑에 있네요. 뷰. 하지만 리액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전문 개발자들 탭에서 봐도 앵귤러랑 리액트가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앵귤러는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Most Loved Web Framework를 보시면 앵귤러가 74%, 뷰가 13%, 뭐 잘못 말했네요. 뷰가 13%, 리액트가 14%, 앵귤러가 57%, 이렇게 해서 리액트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많이 사랑받는 웹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액트를 이용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데요. 리액트를 설치해서 코딩을 하기 전에 먼저 왜 리액트를 사용했는지 알아보았고요. 그 리액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는 JSX 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쉽고 되게 심플합니다. JSX가 무엇인가 하면 자바스크립트 코드 안에 HTML 태그를 포함함으로써 직관적으로 각 웹의 컴포넌트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익숙한 사용자들은 쉽고 심플하게 웹 컴포넌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확장성이 있는데, 리액트 네이티브를 이용해서 웹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휴대폰이나 태블릿 같은 다른 기기에 리액트와 기본적으로 거의 동일한 코드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단방향 데이터 바인딩이 됩니다. 그 말은 데이터는 항상 상위 노드에서 부모 노드에서 자식 노드로, 자식 컴포넌트로 흐르고, 이벤트는 자식 컴포넌트가 부모 컴포넌트로 보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 알아볼 건데요. 리덕스 같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플럭스 아키텍처를 이용할 수 있고 데이터 흐름 제어가 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 도큐먼트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 DOM 요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상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변경되는 구성 요소만 빠른 렌더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성능 작업을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참조했습니다. 리액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Node.js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녹화되는 날짜인 2020년 1월 13일 기준으로 LTS 버전은 12.14, 안정적인 버전이죠. 이것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설치가 된 상태에서 보시면 노드라고 치고 -v라고 치시면 노드 버전을 알 수 있습니다. 12.14 설치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노드를 설치하면은 npm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노드 패키지 매니저 버전은 6.13이 됩니다. 이렇게 노드 패키지 매니저까지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저희는 이제 Create React 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리액트를 설치할 건데요.
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이용하게 되면 처음부터 리액트를 작성할 필요 없이 기본 구조 뼈대를 만들어주는 보일러 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보시면 이렇게 npx create react app이라고 치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인 my app은 프로젝트 네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은 타입스크립트를 이용할 것입니다. 이 명령어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npx는 이제 npx create react app이라고 치시고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네임 저는 ts 타입스크립트 투두 리스트 라고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템플릿은 타입스크립트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줍니다. 네, 설치가 진행되는 도중에 IDE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통합 개발 환경인 IDE는 저는 파이참을 이용할 겁니다. 저는 프로페셔널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지원이 되지만 커뮤니티 버전은 자바스크립트가 어디까지 지원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 프로페셔널 버전이 없으신 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아까 그 스택 오버플로우 홈페이지에 가서 보셨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드 에디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와 호환도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설치된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혹은 파이참을 이용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이용해서 설치를 마치면 이런 폴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노드 모듈스 폴더는 라이브러리들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이고요. 퍼블릭 폴더는 이제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index.html이 웹페이지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공개용, 퍼블릭용 폴더이고요. 저희가 건드려야 될 코드는 src, 소스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만 건드려 주시면 됩니다. 먼저 package.json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네임과 버전, 프라이빗한지와 디펜던시 자동으로 설치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npm start라고 쳐주시면 커맨드 라인에서 자동으로 react script start라는 명령어가 쳐지는 겁니다. 길기 때문에 alias를 정해주는 거고요. build, test, eject 4개의 스크립트 명령어가 있습니다. 터미널 창에서 npm start라고 쳐주시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페이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index.html에 들어있는데요. div 태그가 id가 루트인 div 태그가 있고요. 이곳에 보여지는 겁니다. html 헤드가 있고 바디 안에 있는 div 태그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리액트는 인덱스 파일명이 기본 꼭지입니다. 그래서 꼭지 파일인 index.tsx를 열어보시면 다시 index.tsx 파일을 열어보시면 다른 것들은 임포트 부분이고요. 리액트 돔으로 렌더링을 하는데 앱을 렌더링 할 겁니다. 근데 도큐먼트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말하는 거죠. 웹페이지에서 get id를 찾았는데 그 id가 뭐냐? 루트. 그러니까 HTML 파일 부분에서 id가 루트인 부분에다가 앱을 렌더링 해주는 코드입니다. 이 앱은 같은 폴더에 있는 app.tsx를 열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app.tsx 파일 부분을 보시면 위에는 임포트고 앱 컴포넌트, 앱 함수죠. 지금 함수인데 자바스크립트 코드 안에 HTML 코드가 박혀 있는 걸로 봐서 이 부분은 tsx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맨 첫 번째 줄인 리액트를 임포트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앱 컴포넌트에서 리턴 부분이 렌더링 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을 지워보면은 변경이 될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턴되는 부분을 지우고 h로 쓸게요. h2 태그로 헬드 월드라고 치고 저장을 해주시면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 세팅이 끝났고요. GitHub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에 가보시면 새로 레포지토리를 만들 건데요. 타입스크립트 리액트 투두 리스트 퍼블릭 레포지토리를 만들고요. 주소를 복사해서 이 부분을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주소를 복사를 하고 리모트를 맞춰준 뒤에 포맷하기 전에 아까 처음에 있었던 웹페이지에서 보여줬던 로고 그 부분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그 로고 파일도 지워주고 테스트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테스트 파일도 지워줍니다. 커밋을 하겠습니다. initial 커밋을 하고 푸시까지 마치겠습니다.